드디어 토트넘이 리그에서 8경기 만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16라운드 사우스햄튼전이에요. 12월 15일 경기였고요. 이 이후부터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7경기에서 1무 6패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클린시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클린시트를 어쨌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승리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분위기 반전까지는 성공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재밌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경기 관리를 그래도 오늘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면서 만들어낸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어쨌든 전반전에 코너킥 전략이 하나 성공을 했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 골키퍼를 방해하려고 앞에 일단 많은 선수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골키퍼를 방해하는 이제 가장 큰 임무를 맡은 선수가 비수마였어요. 그리고 비수마를 막는 선수가 중간에서 야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비수마는 골키퍼를 방해하고 야넬트는 골키퍼를 방해하는 비수마를 방해하는 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야넬트와 비수마 두 선수가 붙어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일단 사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왔냐? 비수마가 골키퍼를 막기 위해서 이 골키퍼의 앞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비수마를 밀어내려고 야넬트가 비수마의 앞으로 가면서 비수마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어낼 때 당연히 뒤에서 뭐 등으로 미는 게 아니라 비수마를 바라보면서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수마와 이 야넬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주본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야넬트 입장에서는 뒤에서 코너킥이 올라오는데 코너킥이 아니라 몸의 방향이 비수마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비수마랑 몸싸움을 하다가 비수마랑 야넬트가 계속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까 몸을 야넬트가 못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몇 경기 전부터 토트넘도 골키퍼 쪽으로 강하게 이제 스핀을 걸어서 그 앞쪽으로 떨어뜨려 놓죠. 그러니까 저렇게 골키퍼를 방해해 준 다음에 골키퍼가 볼을 못 쳐내게끔 만들고, 우리 선수에게 맞고 들어가도 골, 상대 선수에게 맞고 들어가도 골, 어쩔 때는 아무도 안 맞고 들어가면 손흥민의 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디마르손 골키퍼가 하필이면 원래는 플라켄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인데, 플라켄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원래 계속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인데 오늘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2번째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런 경합 상황에서도 말디마르손이 그렇게 노련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말디마르손이 좋은 자리를 뺏겼고, 그리고 비수마를 방해하려고 야넬트가 비수마를 바라보고 있다가 비수마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야넬트가 돌아서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에 맞고, 재미있게 들어갔죠? 등에 맞고 들어갔어요. 비수마가 나오는 걸 막다가 뒤에서 볼이 올라오는데 비수마를 놔야 돌아서서 걷어내는데 못 돌아서니까 여기서 그냥 등에 맞고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전술이 비수마도 잘했고, 손흥민 선수의 이 아주 날카로운 코스로 들어가는 크로스에 의한, 일단은 이게 킥이 돼야지 저 전술이 완성이 되거든요. 좋은 킥이 있으니까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었다, 이건데 이 한 골이 나온 다음에 토트넘이 늘상 문제가 뭐였냐면, 지키는 플레이를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지켜내는 방향으로 경기를 가져갔어요. 전반전에는 일단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토트넘이 어떤 지점에서 본인들의 좀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냐면, 본인들이 볼을 소유하고 짧게 패스를 할 때, 혹은 본인들이 볼을 소유하면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을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하지만 위기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맞춤 전술을 좀 짜왔어요. 어떤 거냐면 사데, 위사, 은베모 3톱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 브렌트포드가 이렇게 3톱을 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톱을 쓰고 중앙 미드필더를 3명을 늘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3톱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특히나 킨스키부터 빌드업을 할 때, 짧게 볼을 돌릴 때 3백이 되거든요. 벤 데이비스, 그레이, 포로, 스펜스는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노려서 위사가 그레이, 샤데가 포로, 은베모가 벤 데이비스를 마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알아서 스펜스가 들어오니까 중앙 지역에서 또 선수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마크를 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이 여기서 짧게 패스를 할 때, 타락박에 어차피 토트넘이 그동안 체계적인 타락박도 어차피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점을 브렌트포드가 계속 노린 거죠. 이런 장면이에요. 포로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중앙에 그레이, 왼쪽에 벤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의 3톱, 샤데,
위사, 은베모가 한 명씩 붙잡으면서 압박,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남스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벤탄쿠르를 압박하는 이런 1대1 상황이 되니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가장 위험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죠. 최전방에서 위사가 그레이, 은베모가 벤데이비스, 오른쪽에서 샤데가 포로 3백을 마크하고 있고, 스펜스는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에게 마크당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비수마가 뇌르고르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스키가 볼을 잡았는데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트넘이 짧은 패스를 위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을 전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 짧은 패스잖아요. 짧은 패스. 그래서 요 짧은 패스를 하려다가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비수마가 백패스를 주는데, 비수마를 막던 이 뇌르고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비수마를 가로막으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킨스키가 볼을 잡았는데 앞쪽에서 이미 모든 선수가 한 명씩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때 뇌르고르가 비수마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제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러니까 킨스키가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킨스키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줄 곳이 없으니까 압박을 당해서 약간 무책임한, 에라 모르겠다 패스를 그냥 걷어낸 거죠. 그리고 이 볼이 앞쪽에서 당연히 너무나 어이없이 끊깁니다. 짧은 패스를 추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전술적인 성향은 알겠지만 이게 최근의 리그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전에 저 코너킥 골을 전반전에 만들어 놓고 후반전에는 롱패스 위주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킨스키의 오늘 롱패스 횟수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킨스키의 롱패스 그래프거든요. 전반전에 4번의 롱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롱패스는 4번밖에 안 나오고 짧은 패스로 패스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세보면 12번이에요. 전반전엔 4번, 후반전엔 12번. 이 뜻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짧은 패스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뻥 차자, 전방으로. 그래서 오늘은 뻥 찼습니다. 후반전에. 근데 이게 오히려 토트넘이 어설프게 후방 빌드업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앞쪽에서 히샬리송이 버티는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일방적인 흐름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토트넘이 수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모든 선수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마저 내려와서 밀집 수비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밀집 수비를 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고 걷어냈을 때 히샬리송이 앞에서 볼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걷어낸 볼을 본인이 수비수를 등지고 소유를 해줘야 클루셉스키가 뛰어가고 반대편에서 손흥민이 뛰어갈 때 이 공간으로 떨어뜨려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히샬리송이 브렌트포드의 수비수인 콜린스 혹은 반덴베르 두 명의 수비수와의 저런 1대1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볼을 지키지 못하고 뺏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뺏긴 다음에 브렌트포드의 공격, 이게 반복이 됐어요. 오늘 경기 보면 확실히 이 토트넘이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좀 내려앉으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내려앉았다가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히샬리송이 이게 버티는 게 안 되니까 저절로 더 많이 내려서서 계속 얻어맞는 경기를 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히샬리송을 빼고 스칼렛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스칼렛이 보여줬던 플레이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스칼렛이 들어오자마자 보여줬던 플레이인데 걷어냈을 때 스칼렛이 수비수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달려 나오고 있는데 달려나가는 스펜스에게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줬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는 스칼렛을 따라 나왔고, 근데 스펜스가 달려나가는 공간으로 스칼렛이 볼을 떨어뜨려주니까 스칼렛이 볼을 떨어뜨려주자마자 스펜스가 달려나가면서 역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뒷공간에 수비수가 지금 적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있는 선수가 스칼렛이고요. 스칼렛을 따라갔던 선수가 이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스칼렛을 따라 나와 있으니 수비수가 적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생겼거든요. 오늘 히샬리송이 약간은 이제 내려앉은 이런 전술에서 앞쪽에서 좀 버텨주는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나오는 면도 있었다. 그게 좀 아쉽다. 손캐 조합이 가동이 되려면 케인이 버티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이거잖아요. 근데 버티는 존재가 없으니까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가 아무리 뛰어들어가도 소용이 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후반전에 많이 밀렸습니다. 전반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골 기대값 보시면요, 브렌트포드가 2.29예요. 그리고 토트넘이 0.7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 기대값만 보면 브렌트포드는 사실 이 정도 골 기대값이 나오면 2골에서 3골이 들어가야 좀 정상적인 그런 이제 그 수치죠. 근데 오늘 브렌트포드가 많이 못 넣었고
토트넘은 한 골도 채 되지 않는 이 골 기대값에서 2골을 넣었다. 오늘은 토트넘이 잘 지켜내고 역습 요게 이제 통했고,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물론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좀 밀리는 면이 있었지만 승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본인의 이 축구 철학을 약간 내려놓고 조금 더 수비한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는, 경기를 일단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역습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선제골 넣고 동점 역전골 계속 허용하면서 지거나 비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7경기에서 1무 6패였던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늘 주장했던 우리가 경기 결과가 안 좋아도 재미가 먼저냐, 아니면 아무리 경기가 지루해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 재밌느냐, 어느 정도는 이게 적절히 섞여야 되지만 지금 토트넘은 재미만 추구하다가 승점을 너무 많이 잃어서 승점 3점을 어떻게든 가져오는 게 더 재밌다. 그 선택을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다는 걸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경기 흐름이 언제 있었냐면요, 최근에 리버풀과 리그컵 1차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리그에서는 6대3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지니까 리그컵에서는 약간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했죠. 근데 오히려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히려 본인의 축구를 약간은 버렸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일단 오늘 경기가 약간의 운도 좀 따랐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렌트포드가 득점을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센터백 라인에 반더벤도 갑작스럽게 명단에서 그냥 제외가 돼버렸고, 물론 이제 반더벤이 뭐 다음 주 경기를 준비한다, 추가적인 부상은 아닌데 반더벤이 어쨌든 아직 그 햄스트링 부상 여파에서 몸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더벤도 못 나오는 상황, 드라구신도 큰 부상을 당한 상황. 그래서 그레이와 벤 데이비스, 사실은 이 수비 라인이 믿고 맡길 만한 수비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위험한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여기서 크로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 크로스가 모든 수비수를 지나쳐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킨스키 골키퍼도 앞쪽에 수비수가 있으니까 약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걷어내길 그냥 다 지나치니까 킨스키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반전에 토트넘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가 더 위험했었어요. 이 장면 보면 후방에서 브렌트포드가 볼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이게 전반전인데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프라인을 완전히 밟고 또 밟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니까 브렌트포드의 공격수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뒤로 뜁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이 모습을 보고 준비가 된 거죠. 막 토트넘이 올라오니까 뒷공간으로 뻥! 이런 장면 토트넘의 경기에서 많이 보죠. 이게 이제는 다른 팀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의 약점을. 그래서 뒷공간이 열리면서 너무나도 쉽게 뛰어들어가는 샤데에게 패스가 넘어가고요. 여기서 샤데가 볼을 잡아서 거의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샤데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또 결정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달려들어오는 그레이에게 패스 타이밍을 읽혀서 끊기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이 장면도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공격 숫자가 정말 많아요. 앞쪽에 7명이 있는데 여기서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자마자 브렌트포드가 측면에서 은베모가 뜁니다. 스펜스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공간으로 끊어내자마자 스펜스가 가운데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 뛰어들어가는 은베모에게 한 번에 그냥 패스를 뿌려주죠. 이 패스가 통하면서 측면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측면이 무너지면서 은베모가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제 풀백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니까 후반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스펜스가 수비에만 집중했습니다. 거의 오늘 은베모가 볼을 잡을 때 스펜스가 그냥 내려가 버리고요, 수비에만 집중을 하고 플러스 손흥민까지 내려와서 2대1 상황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뭐 히살리송, 손흥민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손흥민, 스펜스 내려와서 은베모를 견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렇게 조금은 더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스펜스가, 그리고 손흥민이 좀 더 많이 내려오면서 은베모를 좀 견제를 해줬던 게 오늘 또 이 토트넘이 그래도 은베모를 꽁꽁 묶을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브렌트포드가 뭐 은베모도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저 은베모를 꽁꽁 묶었던 것이 토트넘의 또 승리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브렌트포드가 지치는 거죠.
결국에 이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이 선수가 공간이 있을 때 훨씬 잘해요. 어떤 선수나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좁을 때 지공 상황에서 뭐 짧게 썰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넓을 때 돌파를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마지막에 브렌트포드가 너무 공격만 하다가 다 지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순간, 그 순간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요 가운데 있었던 수비수가 못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못 내려오는 틈을 활용해서 사르가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됐잖아요.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볼을 잡으니까 당연히 풀백이 끌려 나오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는 건 뭐 수도 없이 했던 장면이잖아요. 손흥민이 볼을 잡고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 스펜스의 움직임이 손흥민의 뒤로 돌아가니까 순간적으로 앞에 있었던 수비수가 손흥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스펜스를 방해해야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었던 거죠. 이 스펜스의 활약이 오늘 좋았던 이유 중에 이제 또 다른 것이 바로 저런 겁니다. 열심히 이제 뛰어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그리고 여기서 사르가 1대1 찬스를 마무리를 하는데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도 손흥민의 이 좋은 킥력으로 코너킥에서 자책골 유도, 그리고 마지막에 브렌트포드가 지쳐있을 때 손흥민의 킬패스로 두 번째 골 어시, 두 골 역시 다 손흥민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이 결정력을 발휘해줘야, 그러니까 이 결정력이 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시스트, 뭐 코너킥 상황에서의 킥력,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에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손흥민이 해야 어쨌든 토트넘이 스코어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오늘 토트넘이 보여줬고, 이 토트넘이 이렇게 약간 역습 형태로 가니까 손흥민이 이제 내려앉았다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도 가지게 되더라. 다음 경기가 토트넘은 물론 이제 뭐 리그컵도 있지만 리그에서는 절체절명의 라이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라이벌 맨유를 만납니다. 맨유와 토트넘은 승점 2점 차이예요. 오늘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지면서 13등 맨유, 14등 토트넘이거든요. 물론 웨스트햄이 아직 경기를 안 했고 에버튼도 한 경기를 덜 했어요. 이 두 팀이 경기를 한 경기씩 안 했지만 토트넘이 14, 맨유가 13이에요. 저 경기도 과연 토트넘이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과연 역습 형태로 갈지, 본인들의 이제 주도하는 플레이를 계속 고수할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의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축구를 약간은 포기를 하면서 승점 3점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래도 토트넘에게는 긍정적인 승리가 아니었나